안녕하세요. 상관적인 빌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즘 새로 나온 바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드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거죠. 바드라고 치면 바드 실험 사용 나옵니다. 우리 이제 파산 전문이니까 파산과 관련해서 한번 궁금한 거 쳐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면책 불허가 쳐볼까요? 면책 불허가 사유 쭉 검색을 해서 자기가 풀어놓습니다. 얼마나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게 맞죠? 허위로 증가시키는 거 맞고, 낭비 도박 맞고요. 채무자가 파산 원인 사실 알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담보의 제공 또는 소멸에 관한 의무의 비본지행이라는 거죠.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원인 사실 알면서 허위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고 법원에 대해 그 재산에 대한 허위 진술하는 경우. 거의 정확합니다. 좀 전에 할 때는 오답을 하나가 냈는데 뭐였냐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법조문 10개를 구현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중요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다 나오죠. 정확합니다, 사실은. 챗GPT보다 훨씬 정확한 것 같아요. 챗GPT. 얼마 전에 MS에서 나온. 비교해보니까 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파산 폐지. 파산 폐지 해볼까요? 폐지. 파산 폐지란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산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 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을 말하죠. 폐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맞죠? 채무자가 파산을 진행 과정에서 파산 절차를 악용한 경우 그렇죠. 악용한 경우는 보통 이제 기각을 하죠. 기각을 하고 파산 절차를 이제 파산을 물론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불허가 내릴 수도 있죠.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파산 절차 계속 진행하기가 불가능하게 인정되는 경우 서류를 안 내거나 협조를 안 해서 환가 절차, 청산 절차나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 파산 폐지를 하죠. 이것도 거의 정확합니다. 사실은 정확합니다. 파산 폐지. 그 다음에 파산 종결 볼까요? 종결과 폐지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종결은 이제 나눠주고 배당을 해주고 끝나는 거죠. 파산 종결은 파산 절차가 완료되어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는 것을 말한다. 파산 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는 파산 채권에 대한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파산 종결은 법원이 면책 허가 결정을 하고 채권자들이 파산 면책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동의 폐지. 동의 폐지란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산 채권자 총수의 동의를 얻은 후 전액입니다. 전 동의를 얻은 후 법원에 파산 폐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죠. 동의 폐지가 되면 채무자는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파산 절차 발생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 폐지가 되면 채무자는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이거 틀렸습니다. 동의 폐지에는 파산 면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파산 면책도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파산 면책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파산 선고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걸 동의 폐지라고 합니다. 면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파산 선고 전후로 회복하는 거죠. 이거는 좀 오답이 있죠. 이거.
아직은 뭐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뭐 사기 파산제 650조죠. 사기 파산죄는 채무자가 파산성을 받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사기 파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5천만 원의 벌금의 처분. 옛날 겁니다, 이게. 사기 파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인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 파산죄의 예로 다음과 같은 거 있습니다. 손괴, 재산 불이익 처분, 허위 증가. 이거는 맞습니다. 약간 법조문이 차이가 있네요. 사기 파산죄는 사기죄하고 형량이 똑같죠. 과태 파산죄가 절반이죠. 과태 파산죄. 그렇죠. 과태 파산죄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파산 선고 확정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행위를 한 후 현재의 재산을 감수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니 파산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인해 상품을 구입하여 현재의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현금 패대기 치는 거죠. 파산의 원인 사실 원칙과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비본지 행위,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 뭐 대물 변제할 의무가 없는 대물 변제를 하거나 또는 아직 안 갚아도 되는데 미리 갚는 경우죠. 그다음 상업장부 미작성. 이렇듯 이것도 뭐 과태파산제도 정확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파산 관제인에 대한 설명 의무. 파산관제인은 파산자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파산관제는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진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뭐 되게 맞죠? 이게 사실은 이 바드로서 공부하려면 또 너무 이게 불안하죠. 뭔가 틀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바드를 공부하면서 이제 잘못된 것을 가려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이 바드를 지도하는 내부적인 직원들이 이제 계속 해야 되겠죠. 분야별로. 만약에 뭐 파산과 관련됐다. 회생과 관련했다. 수많은 전문인을 갈아 넣어서 또 이걸 해야 되죠. 아직은 뭐 당분간은 바드로서 공부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정확치가 않아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정확성은 담보되는데 완벽치 않다는 얘기죠. 법에서는 실전을 하는 측면에서는 완벽해야죠. 사실 완벽을 추구해야죠. 설사 뭐 완벽이 안 될 때도 완벽을 추구해야 되는데 아직은 바드는 뭐 그냥 좀 100% 완벽한 건 아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다만 오픈 AI, 챗 GPT보다는 아주 정확합니다. 예. 걔네하고는 훨씬 낫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바드를 칭찬하는 게 많고 뭐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걸 비교해서 하신 분들은 바드에 대한 우수성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봐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